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일요일도 변함없이 여러분께 특별 인터뷰를 선보이는 멜콩TV. 오늘의 특별 인터뷰는 국민의힘의 박민영 미디어 대변인 그리고 이병준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원래는 사실 오늘 제가 예고해드린 바로는 우리 김민전 의원님이 네. 몇 달 만에 방송 복귀를 저희 멜콩에서 하기로 했는데 아, 맞습니다. 시점을 조금만 늦추자. 아하. 왜냐하면 지금 장동혁 대표가 단식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 옆에서 또 동조도 하고 함께도 해야 되니까 야. 약간 1월 말 정도에 우리 김민전 의원님의 방송 복귀 첫 방을 음흠. 무조건 우리 멜콩에서 하기로 했고요. 의리의 김민전 의원님. 그런데 우리 김민전 의원님만큼이나 당원과 시청자들이 사랑하는 박민영 대변인과 이병준 기자니까 네, 또 일요일에 큰 즐거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민영 대변인님, 이번 주에 여러 굵직한 사건들이 있었는데 네. 그중에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장동혁 대표 단식 투쟁 돌입이라고 봐야겠죠. 그렇죠. 좀 어떤 정치적 의미가 있는지 총평을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장동혁 대표가 정말 전 신의 한 수를 던졌다. 그러니까 처음에 징계 열흘 유예라고 했을 때는 조금 왜 밀리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었을 것 같은데 한동훈이 지금 입장을 똑바로 못 내고 있잖아요.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네. 입장을 못 내고 오늘 이제 여러 그 정보지들이 돌지 않습니까? 저도 기자들한테 취재를 해보니까 굉장히 당혹스러워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부에서도 유예 기간까지 줬는데 소명을 안 한다고 사과를 안 한다고 이건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요. 한동훈한테 공이 돌아간 거거든요. 여기에 대한 내부적인 이제 성토가 있는 것이고 친한개끼리도 막 싸우고 난리 났어요. 그렇죠. 네. 아니 대한과 미래도 무슨 자기 편인 줄 알았나 봐요. 대한과 미래도 징계는 필요하다는 입장이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네. 괜히 대한과 미래가 차라리 그냥 그때 징계해버렸으면 제명해버렸으면 피해자가 되는 건데 괜히 시간 번다고 그렇게 했다가 장 대표만 지금 통 크게 한 번 양보한 게 돼버리고 한동훈이 쫌팽이가 됐다. 이제 이런 식의 그 성토를 또 하고 있다는 걸 자기들끼리. 그래서 굉장히 한심한 자정질환을 보이고 있고 반면에 장동혁 대표는 지금 단식장을 거의 이제 보수 대통합의 장으로 만들고 있죠. 우리 당에 이제 배현진, 박정원 같은 그 친한동훈계 의원들 뭐라고 구시렁대는 거 말고 하물며 이 18시간, 19시간 필리버스터를 했던 천하람 원내대표도 와가지고 19시간 필버를 해본 사람이 하다가 내려온 거잖아. 더 채우고 싶었는데 24시간을 채운 장동혁 대표를 보면 얼마나 존경스러워 보이겠습니까? 대단하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또 물꼬가 트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결국 주도권을 장동혁이 잡고 끌고 간다는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요. 다 이제 그쪽으로 네. 이제 몰려들면서 장 대표님이 완전 이제 앞에 선두에 서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진숙 위원장님 바로 첫 번째 맞아요. 이제 네. 중량감 있는 인사가 또 오게 되면서 그 그림도 장난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장동혁, 이진숙 투샷이 딱 잡히니까. 네. 그러니까 이 장외에서 활동을 하시던 중량감 있는 그리고 앞으로 이제 당에서 정말 큰 역할을 해주실 만한 사람들이 그렇죠. 이게 딱 치고 나와 버리니까 다른 정치인들도 나도 가야 되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윤재혁 원내대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다들 메시지를 올리거나 직접 옆자리를 지키거나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나 제가 아는 바로도 주말 동안 또 계속 많은 사람들이 방문을 할 예정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한동훈 개통만 왕따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 단식에 궁시렁거리는 사람은 민주당이랑 친한 게밖에 없어지는 맞습니다. 거니까요. 네, 그래서 지금 이게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을 앞두고 정말 이 보수 대통합을 이끌 수 있는 큰 한 수를 던졌다. 그래서 당내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호응을 하고 있다.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이병준 기자님은 이번 주에 가장 주목할 만한 정치적 사건 뭐였는지 그리고 좀 어떻게 해석하시는지 전체적인 총평 한번 부탁드릴게요. 뭐 아무래도 그 야밤에 이 기습적으로 한동훈 진영을 습격하면서 제명을 때려버린 거. 예. 그게 가장 어떻게 보면 좀 마음에 들었고요. 우리 아무도 예상 못했던 거니까. 그렇죠. 예, 아무도 예상 못했죠. 예, 그래서 정말 새벽에 갑자기 제가 방송 키고 이랬는데 그게 저는 굉장히 좀 좋았던 것 같고 지금 장동혁 대표의 단식도 물론 이제 통일교 특검과 공천헌금 특검을 위한 어떤 그 명목이라고 하지만 전략적으로 봤을 때 뭔가 이 한동훈 쪽의 대응을 좀 무력화시키기 위한 그런 전략적인 측면도 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도 저는 굉장히 좀 전략적으로 잘 돌아가고 있다. 지금 어쨌든 지금 이 한동훈 쪽에서 할 수 있는 게 가처분 소송 그거밖에 없는데 물론 뭐 지금 이대로 가도 저는 가처분 소송 당이 무조건 이긴다고 봐요. 근데 만에 하나의 그 정말 가능성마저도 완전히 그냥 차단을 하겠다. 그런 어떤 전략으로 보이기 때문에 아주 장동혁 대표 특유의 어떤 이 철두철미한 치밀한 그런 어떤 성격이 좀 돋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 우리가 이 장동혁 대표의 단식과 한동훈 제명 결정이 이번 주에 최대 이슈였는데 네. 이게 이제 이번 주 지금 우리 일요일에 끝나는 게 아니라 네. 다음 주에 계속 진행될 특히 단식 같은 경우는 점점 더 어떤 정치적 중량감을 키워나가는 이슈가 될 수밖에 없고 네. 한동훈 제명에 반대했던 당내 여론은 이제 점점 수그러 들어가는 분위기인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결정적인 그러니까 약간 한동훈 편을 그래도 좀 들어주려고 했던 아 제명은 너무한 거 아니야? 물론 우리 입장에서는 되게 나이브한 생각이지만 그렇죠. 그런 생각을 했던 의원들도 고개를 절레절레 이 젖게 만든 몇 가지 일화들을 봐야 되는 게 장동혁 대표가 단식에 딱 들어갔는데 그렇죠. 배현진, 박종훈, 김종혁, 김재섭 등의 발언이 네. 아니 그 말이 있잖아요. 밥 먹을 때는 개도 안 건드린다. 그렇죠. 그러면 밥 굶을 때는 뭐예요? 아휴, 더 건드리면 안 되는 거거든요. 얼마나 민감하고 살아 힘들겠습니까? 근데 지치고 정말 특검 관철시키고 이재명이랑 싸우고 민주당이랑 싸우겠다고 목숨 걸고 밥 굶기 시작한 장동혁 대표에게 배현진이 포문을 열었어요. 네. 그런다고 한동훈 제명 반대 여론 안 가라앉는다. 뭐 박종훈, 김재선 마찬가지고 김종혁도 뭐 어쩌고저쩌고 막 해요. 이게 오히려 당내 여론을 야 친한 게 저것들은 진짜 사람 아니다로 좀 싸늘하게 바꾸게 된 것 같아요. 일단 박민영 대변인이 느끼는 당내 여론 분위기 어떻습니까? 일단은 그 배현진 의원의 글은요, 저 너무 경악스러워서 제가 따로 코멘트도 안 했습니다. 왜냐면은 그런 글이 있다는 거를 보여드리기만 해도 너무 충격과 분노를 받으셨을 것 같아요. 실제로 저한테 그 기사를 먼저 공유를 해주신 기자님들이 있거든요. 그분들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이 기사를 쓴 게 배현진을 띄워주는 게 아니라 이거는 정말 배현진 욕먹으라고 해야 돼서 이거 박제를 해야 돼서 내가 기사를 썼다. 아니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당대표가 당의 큰 어른이잖아요. 당원들의 그럼요. 지지를 받는 큰 어른인데 아니 당대표가 뭐 사심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2차 특검 우리가 1차 3대 특검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고초를 겪었습니까? 고초라고 하는 표현으로 정리가 될 수 없을 정도로 6개월 동안 거의 이제 모든 당 구성원들이 잡돌이를 당했는데 이 특검을 민주당이 또 하겠다. 근데 민주당이 받아야 될 통일부 특검은 못 받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아무도 지금 이 얘기 안 하고 한동훈 베이비시팅만 할 때 당대표가 먼저 나서가지고 싸우겠다라고 하는데 뒤에서 버텨주기는커녕 그런다고 뭐 한동훈의 어떤 뭐 10만 팬클럽 군단이 가만히 있겠냐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너무 황당하고요. 10만 팬클럽이 그렇게 자랑스러우면 나가면 돼요. 아니 근데 그러니까- 그 대권 후보까지 나왔고 당대표도 실질적으로 2번 한 거 아닙니까? 그런 체급의 정치인이 팬덤이 10만이면 적은 거 아닌가요? 10만도 아니래요. 그러니까 애초에 10만도 안 되지만. 팬클럽만 4천이랍니다. 그러니까 10만으로 쳐줘도요. 예. 예를 들면 예. 뭐 멸콩 TV도 1시간 라이브 하면 10만 조회수 종종 찍히거든요. 그렇죠. 예. 얼마 전에 제가 한동훈 강적들에서 난동 부리는 쇼츠가 조회수가 30만이 나왔어요. 제가 장담하는데 한동훈을 얼레벌레 품어주고 잘못을 묻지 않는다? 그러면 10만 명보다 더 많은 당원들이 국민의힘에서 탈당하거나 그렇죠. 나 지선 때 국힘 안 찍는다 해버려요. 그렇죠. 그게 더 크고 그 한동훈 찍는 10만 명의 대다수는 원래 민주당에서 문재인 때 이 문바 노릇하고 대깨문하던 사람들이라 그게 전체 표 계산으로 보면 우리한테 마이너스가 아니야. 사실은. 아니 근데 제가 정말 깜짝 놀랐던 게 요번에 그 서울시장 신년 인사에서 네. 한 딸들이 막 몰려와가지고 항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거기 한 딸 중에 한 분이 국민의힘은 왜 이런지 모르겠다. 민주당은 안 이렇던데. 맞아요. 민주당은 막 항의하고 이러면 바로바로 대응하고 답변 오고 전화 잘 받아준다. 전화 이러면서. 잘 받아주던데 아니 그 말은 민주당원이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 대놓고 그냥 숨길 생각도 안 하더라고 요즘. 예. 아니 그 이야기 나왔으니까 예. 서울시장 신년 인사회에서 그 한 달 아주머니들 몇 분이 박민영 대변인 닮은 당직자한테 예. 이거 박민영 아니야 하면서 올려가서 막 린치를 가하고 아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다행히 뭐 불행인지 다행인지 박민영은 아니었어요. 아니었는데 근데 그 사람은 무슨 죄고 만약에 진짜 박민영이었으면 어떤 저도 왜 여의도 앞에서 막 저 쫓아왔잖아요. 그렇죠. 어떤 폭력 사태가 일어났을지 모르는데 네. 확실합니다. 그거야말로 그거 아니에요? 아니, 그 영상 봤죠? 여기서 저도 받아서 봤고 어떻게 제가 생각해요? 너무 저도 놀랐던 게 일단은 좀 닮았나 모르겠어요. 저는 안 닮은 것 같은데 뭐 좀 이제 눈이 침침하실 수가 있죠. 아무튼 그래가지고 거의 멱살 잡기 직전까지 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야 나 박민영이지 뭐 이제 그런 얘기가 막 나오고 옆에서 네. 아니라고 막 말리는 그런 해프닝이었는데 재밌는 점은 그 멱살 잡힐 뻔했던 남성분이 또 한동훈 팬덤
가깝다. 무슨 오히려? 시대라고 하는 아, 대신 그- 한동훈계 젊은 조직에서 그 청년 조직. 하는 그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은 현타 왔겠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피하 구분도 못하고 좀 자기들끼리 싸운다라고 하는 그 조롱과 아닌 조롱을 좀 많이 당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뭐 사실 제가 보시는 것보다는 좀 체격도 크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막상 또 앞에 있으면 소리만 지르지 뭐 따라오진 못할 겁니다. 근데 저처럼 해야 돼요. 절대 우리가 화내거나 흥분하면 안 되고. 그럼요. 저는 하트 해드렸거든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그때. 한동훈 팬덤이 막 따라올 때 예. 시위할 때. 근데 다른 게 그거가 아니라 네. 이병준 기자님. 네. 그렇죠. 의견이 다르다고 토론하는 게 아니라 막 몰려가서 소리 지르고 당 행사 반대하고 막 박민영이다 몰려가면 뭐 어쩔 건데 장해찬이다 막 몰려오면 어쩔 건데 그 물리적 위협을 가하는 그게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실질적인 폭행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소리 지르고 막 위협이잖아. 위협 위협. 느끼죠. 다구리 치고 협박하고 그것도 하나의 폭행이에요. 그것도 하나의 폭력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그냥 대놓고 완전 무법천지를 지금 만들고 있는 건데 글쎄 제가 볼 때 한 달 든 좌파들이니까 극으로 하기보다는 극자라는 표현이 맞지 않을까. 이게 얘들이 극자인 거예요, 극자. 여기서 좀 분명히 해야 될 게 팬클럽의 현재 회원이 94,000이라는 거지. 네. 그것도 이제 10만까지 갔다가 줄어든 거예요. 그리고 진짜 그 팬덤이 그렇게 대단하면 네. 전당대회를 왜 못 나오냐고. 제 말이요. 전당대회에서 김근식이 왜 떨어지냐고. 그리고 전당대회에서 김문수 지지해주라고 그렇게 노골적으로 밀었는데 직전 대선 주자가 사실은 정치 신인급인 장동혁 대표한테 왜 지냐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팬덤보다 훨씬 더 많은 지지층이 한동훈 묻으면 절대 안 찍겠다라는 결사항전의 의지를 갖고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김민수 최고위원이 금요일에 페이스북과 스레드에 글을 잘 올렸더라고요. 1 빼기 마이너스 1은 오히려 2다. 플러스다. 네, 오히려 플러스다. 그렇죠. 빼기가 아니라 마이너스를 빼는 건 뺄 셈이 아니라 오히려 더 셈이 될 수 있다. 네. 정확한 수식이죠. 그리고 우리가 암세포 정리하고 항암 치료한다 그래서 이거를 뺄셈이라고 하진 않죠. 그러니까, 네. 치료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몸의 병적으로 존재를 하는. 우리가 굳이 이제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당대표가 앞서 단식하고 싸우겠다라고 하는데 걷다 대고 한동훈 타령이나 하고 있는 이런 철딱선이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을 덧셈의 공식으로 볼 수 있느냐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아까 그 당원분들도 민주당에서 건너오신 당원들 네. 자기들 말을 안 들어준다 이런 얘기하는 것도 황당한데 뭐 우리 당이 원래 좀 그렇게 당원들에게 민감한 당인 건 맞지만 그걸 감안하더라도 훨씬 다수의 당원들은 그분들과 다른 얘기를 해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다수 당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다 이 점도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민주당 쪽에서 이제 대깨문들, 대깨문들이 이제 그 이 패권 경쟁에서 이재명 쪽에 완전히 지금 밀리다 보니까 네. 이쪽으로 넘어와서 대체제로 한동훈을 빠는 경우가 좀 있고요. 네. 그리고 안희정 지지자들, 이 맞아요. 안희정 지지층이 꽤 많이 한동훈 쪽으로 넘어왔어요. 김경수 안희정이죠. 왜냐면 딱 그 색깔이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어중간한 이 느낌. 그래서 그쪽이 이제 많이 넘어왔는데, 글쎄요, 그 사람들이 지금 뭐 10만이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미 거의 3만대로 떨어졌다고 보고, 그거를 전국적으로 분산시키면은 지역구별로 보면 얼마나 적습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의 어떤 숫자로 이 선거의 당락이 갈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선거에 어떤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숫자는 절대 아니다. 핵심은 그렇게 자신이 있으면 데리고 나가서 창당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낙연의 새미래 정당이 의석이 하나도 없거든요. 네. 그런데도 유지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낙연의 팬덤은 정말 공고해요. 그렇죠. 당직자들한테 들은 그리고 돈을 내는 팬덤이더라고 거긴 또. 거기는 당비만 가지고 운영이 된대. 원내 의석이 하나도 없어도. 원래 사실 우리 당이나 민주당도 국고보조금 없으면 운영 못하는 정당이거든요. 네. 당원들이 100만, 200만이어도 새미래는 당직자 월급 다 당비로 충당을 합니다. 그 정도 팬덤 있으면 나가면 돼요. 네, 그럼 뭐 네. 선거 몇 번이고 나갈 수 있죠. 그렇게 10만 팬덤 자랑스러운데 왜 그런 행동을 못 합니까? 왜 당내에서 그렇게 그 시끄러운 소수 데리고 압박질만 합니까? 이 자기 모순을 좀 해결을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그래서 친한계 스피커들이 방송 나와서 다 하는 말이 우리는 신당 창당 안 한다. 네. 그리고 무소속 출마도 안 한다라고 선을 네. 긋는 게 따라 나갔다가 뒤가 없죠. 그냥 다 죽을 수 있으니까 뒤가 없죠. 인 건데 저는 일단 또 그 이야기 하기 전에 이 사람의 발언을 한번 짚고 넘어가야겠어요. 바로 네. 김재섭 의원입니다. 아하. 라디오 인터뷰에서 장동혁 대표가 뭐 선을 넘으면 축출도 고려해야 된다. 고려할 수 있다. 축출이란 표현을 뭐 씁니까? 당대표 축출 그 앵커의 그 단어에 부정을 하지 않더라고요. 어허. 그런데
그 어떤 강성 친한계도 웬만해서는 감히 장동혁 대표 사퇴 이야기는 입에도 못 올리고 있거든요. 이게 아무 현실성도 없는 돈키호테 같은 이야기인데 네. 이런 발언에 대해서는 이병준 기자님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뭐 말 그대로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는 그런 느낌인데 제가 볼 때 지금 이 친한계들이 끝까지 그러니까 한동훈에 충성할 사람들이 몇 명 없어요. 지금 벌써 우재준 야양자 같은 경우 약간 발 빼려는 어떤 모양새가 보이고 있고 저는 솔직히 한동훈한테 추천하고 싶은 게 무슨 신당 창당할 어떤 그런 조직이 없다고 하면은 저는 차라리 이준석의 개혁신당에 입당을 해라. 근데 거기도 되게 싫어하던데요. 엄청 싫어요. 네. 싫어하긴 하는데 만약에 한동훈이 이준석 밑으로 기어 들어온다. 뭐 이준석 입장에서도 자기 체급이 올라가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굳이 밑으로 가는 게 밑으로 들어오는 개념이면은 이준석 입장에서도 굳이 마다할 이유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동훈 입장에서 유일한 돌파구는 이준석 밑으로 들어가는 거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네. 정치권에서 서로 제일 개인 감정 안 좋고 제일 싫어하는 두 정치인이 바로 이준석 한동훈이거든요. 절대 제가 봤을 때 그런 일은 일어나지도 않을 거고. 그러니까 한동훈의 문제는 뭐냐면 이준석이든 사실은 오세훈도 한동훈 안 좋아해요. 다 싫어하죠. 근데 뭔가 지금 자기 이미지나 이런 걸 위해서 조중동의 조언을 거기는 많이 받으니까 네. 거기에 정무적 라인이라는 게 딱 조선일보 사설 수준이거든요. 오세훈계의 정무적 그런 것 라인은 같아요. 거기에 딱 주파수가 맞춰져 있어. 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지 사이가 안 좋아. 네. 안철수 의원 사이 안 좋아. 네. 지금 한동훈을 제일 뼈아프게 때리는 게 안철수거든요. 맞아요. 네. 야 IP 까자. 그렇죠. 아주 해맑은 얼굴로 내가 IT 전문가인데 이거 IP 까지면 끝이야. 약간 안철수 스타일의 조롱 같은 느낌. 그러니까 어디 와도 화합을 못하는 게 사실은 가장 큰 문제라는 거죠. 그렇죠. 이제 어디랑도 같이 못 가는 거고 참 본론으로 들어서 저는 김재섭 의원의 이런 발언이 참 우리 당이 얼마나 지금 잘못된 정당인가를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전당대회를 왜 합니까? 저는 이번에 이 징계 보류 사태를 보면서도 물론 신의 한 수가 됐지만 이렇게 무슨 고문들, 뭐 중진들, 뭐 초대선 무슨 뭐 공부 모임 다 튀어나와가지고 한동훈 지키자 하는 거 보면서 이 당은 시스템이라는 게 있나? 라는 근본적인 좀 물음을 갖게 됐어요. 우리 공화 정신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사람에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 제도를 통해서 통치를 한다라고 하는 게 공화 정신의 기본이잖아요. 보수의 기본이 공화 정신입니다. 법치. 근데 이 당은 엄밀히 당원당규상 전당대회를 통해서 뽑힌 지도부가 있고 그 지도부가 임명한 독립기구에 있는 위원장들이 있고 당원당규에 따라서 징계 결정을 내렸는데 원내 의원들, 당직이 없는 사람들이 그냥 완장차고 와가지고 막 큰 소리 내고 살려달라고 하고 막 의총 열어달라고 하면은요, 봐줘야 되는 구조인가? 이런 좀 이상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 발 더 나가서 봐주자라고 하는 걸 넘어서 끌어내리자라고 하는 질문에, 축출이라고 하는 질문에 동조를 한다? 물론 거기에 동의하는 다른 원내 의원은 제가 알기로 한 명도 없어요. 예. 그러니까 김재섭 의원 혼자 이런 발언하면서 이제 아유, 네. 도봉구에서 난 민주당 표 좀 받아보겠다라는 얄팍한 아하. 속내인 건데, 네 정말 아무튼 이거는 시스템 부정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네. 우리가 아무리 이제 우리 당원들이 그래 내놓은 자식처럼 포기한 의원이라 해도 이 정도 선을 넘는 발언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알고 나중에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김재섭 같은 경우는 지금 선을 넘는 발언들이 너무 많아요. 뭐 윤석열 대통령 재판 관련해서도 뭐 꼴 보기 싫다 막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뭐 윤어게인 세력에 대해서도 뭔가 이 조롱성 발언을 하고 당원들과 이 전직 대통령을 대놓고 모욕하고 조롱하는 발언들 이게 딱 김종혁의 그 징계 사유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김재섭도 저는 윤리에 징계 청구를 해가지고 한번 심사를 해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이번에 사실 한동훈이랑 한동훈 똘마니들 뿐만 아니라 이 이준석계 이 국민의힘에 있는 이 이준석계 김재석과 김용태 이 인간들도 저는 이번에 같이 끝장을 내야 된다고 봅니다. 정치적 괴를 같이 하고 있는 이들. 우리 당이 원내라고 너무 봐줘요. 그러니까 의석이 없는 정당인 것도 맞는데 우리 당이 이 당원들이 뽑은 뭐 지도부라거나 당원들이 공천한 사람들에 대한 존중이 너무 없고 오히려 이 원내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뭔가 이 뭐랄까요 그 특권이 단순히 공적인 특권이 아니라 당내에서도 특권을 누리는 것처럼 마음대로 하는 경향이 너무 강합니다. 저는 또 하나 충격을 받은 게 박정훈 의원이 또 방송 나가가지고 그 SBS 있잖아요. 네, 허위사실 한동훈 유포했죠. 시국방송. 네. 거기 가가지고 기자들한테 들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장동혁 대표가 한동훈만 날리면 선거 져도 나는 살 수 있으니까 선거 져도 상관없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네.
말이 안 되죠. 저거는 이 정치 아마추어들의 망상인 거예요. 그 쌍권 체제 때도 쌍권은 선거 이길 생각이 없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차피 뭐 선거 저도 당권파들이기 때문에 당권만 지키면 돼서 그래서 한덕수를 미는 거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펼쳤어요. 근데 그 주장이 왜 말이 안 되냐면 권성동 원내대표 결국 내려왔잖아요. 왜 내려왔습니까? 선거 져서 내려온 겁니다. 지도부한테 선거 진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치명적이고 당권을 지키기 위해서 선거를 진다라고 하는 게 이건 정말 공상과학적인 정당의 시스템을 전혀 이해를 못하는 발상인 거예요. 장동혁 대표가 선거를 져도 되니까 한동훈을 날리겠다라고 말을 했다? 논리적으로 앞뒤가 하나도 안 맞고 100번 1000번 양보해서 누군가가 와전을 시켜서 그런 얘기를 들었다라고 하더라도 아니 어떻게 원내 의원이라는 사람이 자당의 당원들이 뽑은 당대표한테 이런 식의 가짜뉴스 음해를 합니까? 민주당도 안 할 음해를 합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기자들이 들었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뭐 자기가 해명한 것도 웃긴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지금 제가 미디어특위 또 부위원장으로 있거든요. 당 미디어국에서 법적 조치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아무리 원내 의원이라 어떻게 우리 대표한테 그런 얘기를 하냐. 근데 그런 거 하니까 뭐라고 입장이 나왔냐면 들은 뭐 기자들이 한둘이 아니라는데 본인이 들은 것도 아니에요. 들은 기자들이 한둘이 아니라는데 그러면서 막 해명을 합니다. 말이 되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정치권에서요. 이렇게 중대한 핵심적인 이야기를 할 때는 네. 전원으로 하면 안 돼요. 그럼요. 내가 직접 들은 걸로 이야기를 해야지. 아니면 뭔가 녹취가 있거나 네. 증거가 있거나. 예를 들면 내가 이병준에게 굉장히 타격이 가는 이야기잖아요. 이건 그렇죠. 이를테면 장동혁 대표한테. 그럼 내가 이병준 기자한테 직접 들은 이야기를 해야지. 박민영을 통해서 이병준이 이랬다더라 하는 이야기로 그럼요. 이렇게 심각한 이야기를 하는 건 최소한의 어떤 그 예의가 아닌 거고 여기서 제가 또 열받았던 건 뭐냐. 갑자기 국민의힘의 미디어 법률단장을 물고 늘어집니다. 네. 이 미디어 법률단장이 최지우 변호사인데 맞아요. 김건희 여사 명품백 사건 변호사다 이러면서 마치 또 김건희 여사 끌어들이고 최지우 변호사를 끌어들이는데요. 일단 팩트 하나. 미디어 국가 미디어 법률단은 별개 조직이에요. 달라요. 이번 이 논평에 미디어 법률단장은 개입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최지우 변호사는 지난 총선 때 한동훈이 비대위원장으로 전행을 휘두를 때 본인이 경선에서 져서 공천을 못 받았어요. 근데도 한동훈 쪽에서 당에 와서 후보들 검증하는 거 도와달라 해서 아니 공천 떨어진 사람이 뭘 하고 싶겠습니까? 근데 묵묵히 정말 자원봉사로 자기 일 다 미뤄두고 당에서 후보들 검증하는 거 도와준 사람이에요. 그런 고마운 사람한테 이렇게 프레임을 씌워서 공격하는 게 이게 사람이 할 짓입니까 이게? 정말 그냥 천성이 못 됐어요 보면은.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당을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들. 정작 무슨 아니 최지우 변호사가 김건희 여사로부터 뭘 그렇게 혜택을 받고 무슨 수혜를 공천도 못 받았다니까. 무슨 뭐 법무부 장관을 하기를 했습니까? 비리위원장을 하기를 했습니까? 공천을 받기를 했습니까? 그런데 정작 그거 다 하고 공천까지 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그냥 묵묵하게 헌신하고 당을 위해 희생하는 사람들한테 삿대질하면서 너 여사라인이잖아 라고 얘기를 하고 이 본질을 흐리는 게 전 이거 정말 사악한 행위라고 보거든요. 네. 이런 프레임 공격은 민주당도 우리한테 그런 식으로 하진 않아요. 당내에서 심지어 정작 그 당사자들이 자기 거울 보고 거울 치료하듯이 남한테 그런 식으로 공격을 한다는 게 참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그런 그 얘기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기자들이 다수 있는 앞에 있는 상황에서 그런 얘기를 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정말 찐 최측근들이랑 같이 뭐 어디 술자리에서나 나올 법한 얘기지. 기자들이 앞에 있다는 건 이건 완전히 공적인 자리인데 그럼요. 공적인 자리에서 아무리 뭐 피곤하거나 뭐 술을 마시는 자리였다 하더라도 그런 말실수를 했을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봐요. 그래서 이거는 완전히 소설이거나 아니면 뭐 이 아이가 전해오는 과정에서 뭔가 와전이 됐거나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이 있다고 보는데 뻔히 이게 사실이 아닌 거 알면서 그러니까 도저히 지금 이 단계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반박을 못 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정치 공작을 하고 있는 좀 느낌이에요. 아니 저희가 장덕 대표와 뭐 술자리도 가져봤고 많이 우리가 대화를 해보면요. 네. 우리 측근 참모들끼리 당직자들끼리 있을 때도 정말 극도로 말을 아끼는 게 장동혁 맞아요. 딱 봐도 그런 스타일인 것 아니 그 같아요. 한동훈이랑 그 문 열고 박차고 나왔을 때 그때도 저희한테도 얘기를 안 하신다니까요. 네. 왜 그랬는지. 그리고 심지어 한동훈이 당원 게시판 사태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한 바 있냐. 그때 사무총장이었으니까. 아니 수석 최고였으니까 아무 얘기도 안 합니다. 들은 게 왜 없겠습니까? 들은 게 있으니까 한동훈의 말을 그때는 믿고 얘기를 했겠죠. 그 비하인드조차 얘기를 안 하는 사람이 장동혁 대표예요. 엄청난 무기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런 사람이 당직자나 측근들도 아니고 기자들을 앉혀놓고 그 다수 기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나는 선거 져도 된다 이런 소리를 했다? 대체 상상력을 얼마나 발휘를 하면
그러니까 당대표에 대해서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어떤 이해나 존중도 아무것도 없이 그냥 무지성으로 음해를 하는 거죠. 설령 그런 말을 들었다 그래도 내가 아는 당대표는 그럴 사람 아니다라고 하는 게 정상적인 반응인 겁니다. 그렇죠. 네, 여러분 오늘 이 박민영 대변인 그리고 이병준 기자와 함께 신나는 3인의 만담쇼 일요일 특별 인터뷰로 준비를 했는데요. 할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대안과 미래가 친한계 편을 드는 것 같더니 네. 친한계에서 대안과 미래 너네 때문에 다 망했다라고 돌아섰다는 네. 그런 정치권의 맞아요. 이 지라시들이 돌고 있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알아보고요. 우재준 양양자가 약간씩 각도를 틀고 있다. 그렇죠. 한동훈 너도 소명해야지 라는 메시지들이 나온 배경 등등 알아볼 소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혜훈 후보자 관련해서도 이야기를 좀 해야 되고 한데 그 전에 잠깐 30초만 우리 행동하는 멸콩천사 광고 보고 올 테니까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30초 있다가 바로 뵙겠습니다. 그 멸콩천사 우리 후원회원분들께 특별 혜택을 제가 하나 들고 왔습니다. 여러분 한일과항전 우승자 출신이고 국악 트로트 요정인 김다연 트로트 가수 아실까 모르겠어요. 전국 투어 단독 콘서트 티켓을 멸콩천사분들께 증정합니다. 네, 멸콩천사 회원분들을 대상으로 1월 31일 전에 가입을 하셔야겠죠. 1월 31일에 추첨을 통해 총 50분, 부산 콘서트 15명, 대구 콘서트 15명, 서울 20명, 15만원 상당의 김다연 전국 투어 단독 콘서트 티켓을 드립니다. 네, 이번 티켓은 멸콩TV 1004명, 멸콩천사 멤버십 가입자분들을 위해 저희가 직접 구매해서 선물로 드리는 이벤트라고 하니까요. 여러분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후원회원으로 좀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고요. 010-9939-1144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회원가입은. 그리고 이 외에도 김다연 전국 투어 단독 콘서트 티켓은요. 네이버 티켓링크 검색에서 개별 예매가 가능하니까 우리 트롯 요정 김다연 씨 콘서트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서울에서 공연하거나 부산에서 공연하는 거 보러 갈지도 모르니까요. 혹시 당첨되신 분들이나 티켓 구매하시는 분들은 그날 또 반갑게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와 함께 돌아왔습니다. 자, 대안과 미래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요. 네. 여기가 초재선 모임이잖아요. 근데 뭐 장동혁 대표한테 막 이래라 저래라 하는데 이게 또 결코 친한계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근데 대안과 미래 이 의원들이 장동혁 대표를 면담하고 기자들에게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징계하지 말라는 거 아니다. 근데 우리는 제명이 좀 과하다는 거다. 그래서 장동혁 대표가 그래 의원들 말 들어줄게. 한동훈은 어차피 윤리 소명도 못하고 제가 봤을 때 가처분도 못 나와요. 네. 법원 가면 IP 깔까봐. 그렇죠. 소명을 어떻게 합니까? 그 IP 명의도용과 증거인멸에 대한. 근데 어떻게 보면은 명분은 확실히 틀어지었잖아요. 그렇죠. 그랬더니 친한계에서 대안과 미래 때문에 다 망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온다면서요. 이병준 기자님 요거 취재된 것 좀 있습니까? 이제 그 밖글이 지금 돌고 있는데, 네. 네, 대안과 미래에서 지금 장도혁 대표를 만나서, 뭔가 이 징계 수위를 좀 낮춰라, 네, 이런 요구를 해서 지금 장도혁 대표가 결과적으로 이 재심의 어떤 기회를, 소명의 기회를 주기로 했죠. 네.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 추가적으로 기회를 주다 보니까, 오히려 이 한동훈의 어떤 이 피해자 서사, 예, 이게 완전히 지금 어떻게 보면 이 피해자 서사를 딱 완성시키려면은 한 방에 그냥 그날 최고위에서 제명이 됐어야 되는데 예, 이게 오히려 더 기회를 주다 보니까 장도혁 대표 입장에서 완전히 이 절차적 정당성을 더 확보를 하게 됐고 예, 주도권도 잡게 됐고 그러니까 친한계 입장에서 뭔가 이 정치적인 어떤 그 프레임을 걸기가 좀 애매해졌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완전히 지금 오히려 한동훈 입장에서 이 대안과 미래가 뭔가 분탕을 친 거 아니냐 이런 지금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장동혁 대표가 대안과 미래 말을 약간 들어주면서 물론 징계 수위에 대한 조정은 아닙니다만 그렇죠. 그래 소명하게 해줄게 하면서 한동훈이 더 코너로 몰리게 된 거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도 좀 취재를 해보니까 일단은 친한동훈계는 참 괘씸해요. 음. 도와주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상도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아니 거기서 징계는 받아도 된다라고 하면 어떡하냐. 징계 자체를 받으면 안 되지라고 자기들 편리한 대로 얘기를 해요. 그런데 사실 그 의원들도 큰 결심한 거거든요. 제가 뭐라 표현하냐면요. 아니 의총을 하는데 당사자가 나와야죠.
지금 사고를 친 한동훈이 직접 나와서 사과를 하든 소명을 하든 해야 되는데 그 사과 한마디 못하는 금쪽이 어디 숨어 있고 그 극성 학부형들 튀어나와가지고 여기저기서 우리 새끼 잘 봐주세요. 지금 그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과를 할 기회를 줘야 된다. 왜 당사자는 왜 안 오냐고요. 네. 그럼 그 의원들도 의총 열기로 했으면 한동훈 나오라고 해야 그게 명분이 있는 거죠. 왜 자기들끼리 얘기를 합니까? 당사자도 없는데. 근데 그 정도로까지 베이비시팅을 해줬는데 돌아온다는 말이 야 징계 자체를 막아줘야지라고 얘기하면 그분들이 봤을 때도 우리가 뭔데 우리가 너네 따까리야 이런 아니, 생각이 드는 거지. 그 쪽문을 보면은 뭐 이제 일부 트집을 잡는다? 전 그것도 본질적이지 않다고 보지만 아니 그 내용을 쭉 보면은 한동훈을 대체 비호할 부분이 뭐가 있습니까? 이런 것도 징계를 안 하면 그런 당 기구들이 왜 있어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짓거리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친한농군계가 지금 분화가 되고 있냐? 뭐 우재준 양양자부터 시작해서 거기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도 말이 다 달라지고 있습니다. 누구는 야, 장동혁 대표가 조금 더 좀 내가지고 윤리위의 잘못을 지적하면 사과할 수 있지 않겠냐. 이제 이런 사람들도 있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고. 말도 안 되죠. 장 네. 대표가 대체 돌이키고 사과를 왜 합니까? 그리고 이제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소명을 하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좀 사과를 할 수 있게 무드를 좀 만들어보자. 그러니까 말 그대로 오히려 공간이 생겨버리니까 자중질환이 펼쳐지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완전 아수라장이 됐다. 한동훈도 지금 판단을 못하고 지금 오히려 참모들 때문에 일 안 된다라고 지금 남 탓을 하고 있다. 약간 이런 분위기를 익히고 있습니다. 지금 그 가처분 소송을 그러니까 이 가처분 소송이 2개가 가능하더라고요. 윤리 결정에 대한 가처분 소송이 가능하고 만약에 최고의 의결이 되면은 그 최고의 의결에 대해서 할 수 가처분 있죠. 소송이 가능한데 지금 제가 듣기로는 이 윤리 결정에 대해서 가처분 소송을 준비를 하고 있다. 예, 근데 그게 이제 또 2가지 종류로 나뉜다 하더라고요. 이 내용, 그러니까 그 징계 결정 내용에 대한 소송이 있고 절차에 대한 또 소송이 있대요. 그렇죠. 예, 근데 지금 절차에 대한 소송으로 이거를 그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내용으로 들어갔다가는 법원에서 이거 네 IP 가져와봐. 확인해보자 하는 예, 거예요. 그 팩트가 오히려 드러나게 되니까 그렇죠. 내용은 못 걸고 절차 가지고 딴지를 걸어서 이걸로 어떻게든 뭐 여론 선동을 해보겠다는 건데 지금 사실 절차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없거든요. 없어요.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한동훈은 그냥 어떻게든 그냥 선동해보는 거. 예, 한번 이제 가처분 소송 걸어서 이거 가지고 이 선동해보는 거 말고는 뭐 지금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가처분 못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 가처분을 거는데 내용에 대한 가처분을 안 건다는 거는 네. 사실상 시인으로 읽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절차만 거는 것 자체도 짜치고요. 네. 그리고 법원이 절차에 대해서 개입을 안 합니다. 네. 당헌당규라고 하는 게 절차를 무슨 우리 뭐 형법 법전처럼 극세사로 만들어 놓지 않아요. 유권 해석 기능이 사무처에 있습니다. 네. 사무처가 유권 해석을 하면 그 자체가 절차의 완결성이 되기 때문에 네. 법원이 시비를 걸 여지도 없을 뿐더러 설사 뭐라고 지적을 하더라도 그 부분을 보완하면 끝이에요. 그 법원이 지적한 부분을 회복을 시켜놓으면은 그 다음 징계 절차 다시 집행을 하면은 그때는 완전 완결성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뒤집을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측근들도 가처분 해봤자 괜히 자충수된다 말리는 분위기라고 하는 거죠. 지금 대안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측근들 중에서도 좀 제정신이 박힌 사람들은 이거 뭐 가처분하는 거 의미 없다. 네. 그냥 참아야 된다라고 예. 조언을 하는 게 약간의 지능이 있는 사람들. 근데 이제 박상수나 김종영이나 이런 사람들은 제가 봤을 때 제발 오래오래 한동훈 옆에 있어주세요라고 그러니까요. 빌고 싶은데 뭐 어쩌고 저쩌고 뭐 해야 장동혁이 된다고. 풀어라 뭐 이거 가처분하면 우리가 이긴다 이런 사람들 말 듣다가 이제 골로 가는 거예요. 오히려 한동훈이 그런 사람들 때문에 지금 너무 괴로워할 것 같은데요. 제가 아니, 듣기론 그렇거든요. 그리고 재판부에서 예. 절차에 대한 가처분을 걸었어요. 근데 이거는 절차상의 문제는 없는데 내용도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진짜. 이거 소송 건 한동훈 씨 측에서 당원 게시판 셧다운 시키고 왜 진은정 한동훈 글 지었습니까? 이거 누가 지시한 거죠? 라고 하면 네. 우리 국민의힘에는 증언하러 나갈 당직자들이 이미 확보돼 있어. 그 당시에 조사를 하려고 했는데 당 대표실로부터 전화를 받아서 조사 중단 지시를 받은 당직자들이 실제로 있어. 있죠. 그 사람들이 나가면 이거 증거인멸 시도한 건데 그럼 그 전화한 당대표실 관계자 누구예요? 그럼 그 사람이 자기가 뒤집어 쓰겠어요? 그렇죠. 저 한동훈이 시켜서 그랬는데요. 그렇죠. 말 나오는 순간 재판 그냥 끝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건 무서워서 이거 재판 못 가요. 그래서 못하는데 본인도 못하는 걸 본인 제일 잘 알아요. 그런데 네. 주변에서 가처분하면 이긴다. 무슨 재심해가지고 가서 우리가 당당하게 거짓을 밝힐 수 있다. 그런 사람들이 한동훈 입장에서 얼마나 꼴보기 싫겠습니까? 막아줘야지. 하라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죠. 양양자 최고가 그 제명하는 날 전당원 투표해보자
해보자고 했잖아요. 쏙 들어갔어 그 이야기 건강한 근데. 투표 해보자고 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욕하는 게 아니라 한동훈 팬클럽에서 욕을 했습니다. 무슨 전당원 투표 같은 걸 하냐고. 그러니까 이게 한동훈 입장에서는 역투를 주변에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 대한 분노가 굉장히 크다라고 저는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이병준 기자님은 이 우재준이나 양양자의 묘한 기류 변화, 가처분 말린다는 측근들 뭐 기사 문화일보에도 나오고 하는데 이런 것 좀 어떻게 보세요? 어떤 상황 같아요? 그러니까 우재준 같은 경우는 뭐 한번 그래도 출석을 해서 소명을 해보는 게 어떻게 그런 이야기까지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게 얼핏 보면은 조언 같지만 약간 벌써 좀 한 발 빼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 거다. 있거든요. 예, 지금 벌써 지금 배신 때리고 탈출을 하려고 지금 각독이 지금 재고 있는 것 같은데 글쎄요. 저는 솔직히 뭐 우재준 같은 경우는 너무 이 악질적인 행위들을 많이 해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와서 한동훈 배신 때리고 그 탈출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용서해주면 안 됩니다. 네, 이제는 확실하게 철퇴를 가야 되고 양양자 같은 경우 처음에 사실 장도혁 대표가 당대표 되자마자 냅다 찾아가서 한 말이 단계 이거 옛날 일이니까 덮고 가자. 그렇게 했던 장본인이 이제 와서 또 약간 스탠스를 바꾸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항복선언이죠. 자기네들이 뭐 아무리 여기서 날뛰어봤자 이미 결론은 났다. 이미 근데 승기는 기울어졌다고 보고 항복선언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분위기만 봐도 여러분 최고위에서 징계가 의결이 안 될 거라는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열흘의 시간을 줬기 때문에 점점 더 명분은 장동혁 대표 쪽으로 가게 돼 있는 거고. 그러니까 최고위에서 지금 9명 중에 5명 이상이 찬성을 해야 의결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미 5표는 확보돼 있는데 네. 명분을 확보하고 절차적으로 우리 절대 0.1%도 가처분해서 안 진다는 의미에서 이걸 준 거기 때문에 네. 그 5표 이상은 애저녁에 확보되어 있죠. 네, 그리고 열흘을 기회를 줬는데 사과도 안 하고 소명도 안 하고 아 몰라 나 봐줘 나 그냥 니들이 해줘 이러고 앉아 있으면요 만장일치 나오죠. 근데 이제 한동훈이 생각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거겠죠. 네. 소명은 못해요. 네. 재심 못합니다. 가처분도 못해. 맞아요. 그러면 하나만한 사과하는 거. 똑같이 가족들의 잘못 내가 일찍 밝혀내지 못하고 이런 문제를 만든 건 도의적으로 사과드립니다. 그치만 당무감사위와 윤리의 결과는 조작입니다. 근데 이거는 사과가 아니거든 사실. 그렇죠. 그리고 한동훈 스타일상 뭐 이게 자기에 대한 징계가 계엄이니 뭐니 했다가 먼저 굴복하고 사과하는 짓을 할까? 그렇죠. 저는 그것도 안 할 거라고 봐요 근데. 그렇죠. 네. 그럼 뭐 본인이 계엄을 막겠다라 그랬는데 그러면 계엄을 막겠다라고 해놓고 계엄에 대해서 본인이 잘못했습니다. 사과를 하는 꼴이 되는 거니까 자기 말을 자기가 뒤집는 게 되는 것이고 네. 아니 그리고 사과를 그따위로 하면은요 저희가 사실 뭐 이럴 수 있죠. 야 그래? 그럼 네가 그렇게 억지를 쓰니까 뭐 수사 의뢰해보자. 당장은 그러면 제명까지는 안 할게. 윤리위 결정문에 예. 수사 의뢰 권고가 그래서 있어요. 법률이 하라는 거예요. 윤리위 결정문대로 원래 당이 따라야 되거든요. 그럼요. 네. 그럼 당 보고 수사 의뢰하라는 권고가 있으면 수사 의뢰도 사실 해야 돼요. 징계뿐만이 그거를 아니라. 포함해서 지도부가 의결을 제가 보기엔 할 것이고 열흘 뒤에 그럼 한동훈이 사과를 만약에 그따구로 한다 그러면은 그래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수사 결과 너가 그렇게 억울해하니까 나올 때까지 수사 의뢰 맡겨놓고 당원권 정지로 일단 의결할게. 당원권 정지로 의결이 필요 없습니다. 네. 그냥 윤리위에서 하면 돼요. 그래서 네. 당원권 정지 해놓고 근데 너 진짜로 나오면 그때 정말 제명이야. 기소되는 순간 제명시키면 돼요. 추가 징계 가능합니다.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사과를 그렇게 하면 오히려 더 명분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명확하게 사실을 밝혀야죠. 인정을 해야 이게 자꾸 당이랑 진실 공방을 벌이려고 하면 당도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수단을 강구할 수밖에 없어요. 당이 확인할 수 없는 것들을 수사기관에 확인해달라고 요청할 수밖에 없고 이거를 우리가 제명과 함께 최고위에서 의결을 하게 되면요. 지금 곽규택 법률위원장이거든요. 법률자문위원장인데 법률자문위원장이 우리 당을 대변하는 사람으로서 네. 변호하는 사람으로서 엄중히 수사를 해주고 처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라고 의견서를 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정말 지금 재밌는 거 하나를 취재하고 있는데 그 단계를 제가 터뜨렸을 당시에 그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이 이제 주진우. 그렇죠. 네. 근데 주진우가 저를 이제 고발한다고 발표를 했죠. 네. 근데 이제 아직까지 뭐 저한테 아무 연락이 없는 거 봐서는 저는 고발을 안 한 줄 알았는데 네. 그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이 그 블로그에 올린 자료 중에 네. 그 고발 접수증이 있어요. 네. 네. 그거 보면은 12월 달에 저를 고발을 했다는 접수증이 있더라고요. 근데 왜 아무 연락이 안 와요? 1년 그래서 제가 의심되는 게 고발을 아예 안 하기엔 좀 그러니까 고발을 해놓고 바로 취소를 한 게 아닐까. 예. 근데 이거 만약에 아직까지는 의심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정보공개 청구해가지고 네. 그 지금
알아보고 있는데 네. 이거 만약에 사실로 확인되면요, 네. 이거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렇죠. 네. 고발을 협박을 한 거죠, 그냥. 그러니까 고발을 한다고 해놓고 고발을 안 한 것도 사실은 이거 완전 국민들 상대로 사기치는 건데 고발장 넣어놓고 이거 무고죄 걸릴 거 뻔하니까 바로 그냥 취소하고 하고. 네. 그리고 어쨌든 고발을 했으니까 그 고발 접수증 그 보여주면서 나 우리 고발했다 이런 식으로 언론 플레이하고. 예,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거 지금 만약에 사실로 드러나면 주진 의원 지금 조용하죠. 아무 말 없죠. 네. 예, 이거 언제까지 도망갈 수 있을지. 이거는 도망간다고 해결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때. 그리고 실제로 고발을 했어도 네. 경찰이요. 네. 고발되면 아무리 늦어도 3개월 안에는 전화 오거든요. 네, 네. 근데 지금 1년이 넘었잖아요. 그렇죠. 1년이 넘었는데 이병준 기자한테 연락이 안 왔다는 건 네. 경찰이 봤을 때 이 피고소인, 피고발인 조사도 필요 없을 정도로 이병준 기자 말이 맞다는 또 하나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근데 어쨌든 오늘 제가 경찰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그 고발 접수증을 좀 보내달라 하더라고요. 그 자기가 지금 못 찾겠다고. 아, 정보 공개 청구를 하니까. 네. 그래서 제가 그 보내줄 건데 제 느낌에는 그게 맞을 것 같아요. 근데 네. 왜냐면 접수증은 있거든요. 이해가 안 되는 게 네. 고발이 계속 유효한 상태면 네. 경찰이 정보 공개 청구해서 그걸 못 찾을 수가 말이 안 없는데. 되죠. 말이 안 되죠. 그러면 설마 접수증을 조작. 아, 그건 아닐 거고. 그 진짜 말 그대로 그냥 접수만 하고 말았거나 뭔가 절차가 진행 안 됐거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한 일주일 안에 아예 취하를 해버려고 네. 그냥 아예 말소가 됐든지. 하여튼 저는 이런 경우 처음 보네요. 하여튼 그걸 완전 수사기관 가지고 장난질하는 거 아닙니까? 그걸 그건 가지고 협박을 한 거죠. 그냥 그- 사는 거죠. 정보 공개 청구 꼭 하셔서 네네네. 그 동향을 그 이병준 TV뿐만이 아니라 저희 멸콩 TV 와서 좀 이야기 바로 제가 주시면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좋겠습니다. 네. 참. 아, 이거 또 재밌는 게요. 네. 국민의힘 의원들 다수가 이 단계 사태 IP가 어쩌고저쩌고를 잘 모른대. 답답하지만. 그래서 이거를 또 취재 열심히 하는 게 좌파 태극기라고 불리는 CBS의 이정주 기자잖아요. 네, 오늘도 통화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정주 기자가 대한과 미래 의원들 몇 명이랑 통화하면서 이거 감당되시겠냐. 이거 이런 내용이다라고 하니까 그 대한과 미래 의원들이 깜짝 놀랐다면서요. 그래요? 그러면서 네, 네. 아니 그렇게 심각한 거였어? 이거 나 발 빼야겠네. 그랬대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답답한 게 잘 모르면 빠져있지 왜 끼어듭니까 이 판에. 아니 잘 모르면 이병준 TV를 보든가 멸콩 TV를 보든가 좀. 제 말이요. 아니 근데 저는 솔직히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국민의힘 의원이면 어쨌든 보수 정치인 아닙니까? 그 우파 유튜브 좀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파 유튜브를 보면 단계 사건에 대해서 모를 수가 없거든요. 저는 이분들 하루 종일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언론 수렴을 전혀 안 한다는. 예, 이런 사건이. 매일 그냥 TV조선이나 보고 있나? 그러니까 대충 이렇게 가발이나 보고 있나? 대충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아유 그래 뭐 뭔가 쓴 건 쓴 것 같은데 네. 뭐 단계 그 익명 게시판에 글 좀 쓸 수 있지. 그러니까 한동훈과 그 일부 미디어들이 얘기하는 그런 레토릭 수준의 주장들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총체적으로 조작이 됐고 조직적으로 다 이게 여론을 조작을 해가지고 대통령 정권을 끌어내리려고 했다라고 하는 이 일련의 과정을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 이해가 안 되는 게 그걸 이해할 수 있게 윤리위 결정문이 8페이지로 정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안 읽어봤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무감사위원회에서도 빠삭하게 아주 네. 자료를 공개했잖아요. 아니 100번 양보해서 뭐 유튜브 안 보고 뭐 커뮤니티 안 볼 수 있어요. 그러면은 아니 우리 당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내용이라도 확인을 해보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적으로 게으른 거죠. 예. 그런 거 하나하나 확인하기 귀찮고 제가 우리 그걸 따질 수 있는 역량도 안 되고. 고모님들이랑도 소통을 해보니까 그냥 이런 사건 자체를 인지를 못하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이런 사태만 인지를 못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윤한 갈등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극심했고 얼마나 당을 망가뜨렸는가, 한동훈이 여당 대표로서 얼마나 부적절하고 몰상식한 행위들을 했는가를 잘 모르십니다. 아니 그래서 그 이야기 한번 해보죠. 우리 박민영 대변인이 상임 고문단한테 했던 발언들에 대해서 전화를 해서 사과를 했는데 네. 저는 뭐 다소간에 억울한 게 있더라도 또 그렇죠. 사과한 거는 또 정치적으로 잘했다고 봐요. 네네네. 근데 사과해서 끝난 게 아니라 한동훈의 문제점을 적극 소명하니까 네. 통화를 한 상임 고문단께서 예. 아 그런 일들도 있었냐. 이건 내가 생각해도 한동훈이 좀 잘못한 것 같다. 이런 반응도 있었다면서요. 맞습니다. 설명 좀 해주세요. 네. 그러니까 제가 그 어떤 기사들을 보고 사실 불쾌했다 이런 기사가 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뭐 제가 뭐 그렇지. 왜냐면 제가 평균 연령 91세라고 표현을 한 것이 제 나름대로는 아 이거는 우리가 세대 교체의 필요성을 역설을 하고 세대 인식 격차를 좁혀가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지 예. 고문단이 뭐 이렇게 일방적으로 지도부를 흔드는 식의 형태는 맞지가 않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한 거다라고 저는 주장을 하지만 어쨌거나 어르신들이기도 하고 이게 바로
고문들이시기 때문에 한동훈보다 박민영이 나은 점인 게 정치가 네. 나는 잘못 안 했어. 그러니까 사과 안 해. 이게 한동훈의 마인드잖아요. 실제 잘못 저지르고도. 그렇죠. 근데 여러분 정치는 때로는 잘못이 아니어도 사과가 필요할 때도 맞습니다. 있고 네.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녹이는 거기 때문에 네. 잘한 거예요. 훨씬 나은 거예요. 제가 한동훈보다. 제 주장을 하려고 한 게 아니라요. 네. 어쨌거나 그분들도 제가 왜 이렇게까지 분노를 하고 있는지를 이해를 하셔야 그렇죠. 제가 네. 왜 그렇게까지 반응을 하는지를 아실 거 아니에요. 자, 음. 그래서 이거는 들어주시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30분 통화를 했어요. 그래서 한 제가 5분 정도를 한동훈이 제가 대통령실에 있을 때 어떤 짓거리들을 했나 나열을 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근데 들으시더라고요. 네네. 중간에 끊지 않으시고 다 네. 듣고 자기는 몰랐다. 그런 일들까지 있었는지는 몰랐고 근데 그 말을 들어보니까 왜 그렇게까지 분노를 하는지 나도 이해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야, 그 되게 귀중한 또 소통의 시간이었네. 제가 그거는. 오히려 이거를 네. 세대인식 격투 제가 그 뒤로 제안을 드린 게 허락을 해주시면 제가 전화로 상과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네. 찾아뵙겠다. 마침 15일날 회의를 또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 제가 가서 고문님들 다 모인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사과를 드리고 한편으로 제가 이 유선상으로 나눈 얘기들 제가 왜 그렇게까지 분노를 하고 있고 왜 당내에 이렇게까지 비토 여론이 있는지를 설명을 드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문님이 처음에는 자기는 좋다 하셨는데 이제 다 같이 모이는 자리이기 때문에 혼자 결정할 수는 없고 상의를 좀 해보신다고 연락을 하셨군요. 주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다음날 기자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음. 이런 일이 있었다면서요. 그래서 저는 이 고문님이 아무튼 이 대화 내용을 알리는 거에 대해서는 뭐 원하시는구나라고 좀 판단을 한 건데 다만 그 뒤로 추가적인 콜백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회의 자체에 오는 거는 그래도 이렇게 좀 공감대가 아직은 형성이 안 됐다. 이 정도로 이제 이해를 그럴 할 수 있죠. 거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좀 답답한 게 네. 잘 모르면요 빠져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모든 이 사건 하나에 대해서 잘할 수가 없죠. 지금 얼마나 많은 이 사건 사고가 있습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모든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다 빠삭하게 전문적으로 아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모르는 사건이면은 좀 빠져 있어야 돼요. 빠지고 잘 아는 사람들끼리 이걸 논쟁을 하고 토론을 해야 되는데 자꾸 잘 모르면서 끼어드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근데 그 평균 연령 91세 그거 직접 계산하신 거죠? 네. 네. 네, 그 회의 참여하신 분들 명단이 나와 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딱 그 나무위키에 정리가 되어 있어서 리스트업을 해보니까 91세인가 2세 이렇게.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네. 또 조선일보를 비롯한 이 제도권 언론들이 뭐 박민영 대변인이 또 뭐 막말을 했다, 비하했다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씌우고. 비하라고 하긴 애매하니까 막말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막말이라고 이제 프레임을 씌우던데 팩트를 제시한 겁니다. 팩트를. 네, 아니, 91세 보고 91세 하라고 하는 게 그게 왜 비합니까? 근데 아무튼 네. 그래도 우리 박 대변인이 먼저 전화 걸어서 그럼요. 그렇게 소통한 건 너무 잘한 일이고 오히려 물꼬가 터졌다고. 그 과정에서 한동훈의 문제점에 대해서 또 상임 고문단에게 잘 알릴 수 있었던 것도 참 잘한 일이고 네. 제가 왜 중간에 말을 끊었냐면 예. 생색내고 싶어서 제가 JTBC나 이 라디오 기성 언론 인터뷰 나가서 예. 박민영 대변인이 열심히 실드 쳤다는 제가 거 다 봤습니다. 네, 다 보셨죠? 맞습니다. 네. 함께 비를 맞는 동지라는 거 고민정식으로 하면 네. 네. 그렇죠. 아무튼 그 생색을 조금 내고 하나만 싶었습니다. 또 덧붙이자면 네. 근데 네. 고문님들이 많아요. 한 30분 정도 계세요. 근데 그 30분들이 다 똑같은 생각이 절대 아니에요. 그렇겠죠. 그렇겠죠. 지금 네. 저렇게 지금 한동훈 봐달라고 목소리 내시는 분들은 제가 봤을 때 한 10분 음. 좀 내외 정도 분들이시고 음. 생각이 다른 분들도 계세요. 이를테면 이인재 전 총재 같은 분들은 그분도 지금 상임 고문이에요? 네, 상고 네네. 한동훈에 대한 징계가 필요하다고 보시는 입장이에요. 근데 오히려 그런 분들은 이렇게 좀 집단화해서 목소리를 안 내는 것뿐이지 마치 상임 고문단이 통합된 의견을 가지고 있다? 네. 그렇게 돌아가는 조직도 아닐 뿐더러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실제로 이 장동혁 대표에게 힘을 실어주고자 하는 목소리도 충분히 있다. 이제 이 말씀도 같이 전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굉장히 재미난 이야기,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비하인드 스토리를 저희가 쏙쏙 골라서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요 이야기 하나만 좀 해볼게요. 이해운 이야기입니다. 지금 뭐 기획재정부, 기획재정예산처 뭐 장관으로 임명안이 많이 하는 논란이 엄청 터지는데 그렇죠. 이해운이 과거 어떤 성명의 이름을 올렸느냐, 이게 좌파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 있어요. 이재명은 폐륜 막말남이다. 여성을 협박하는 불륜남 이재명이다. 이거 이혜원이 직접 이름 올린 성명입니다. 아이고. 그래서 지금 좌파 커뮤니티가 그래 한번 믿어주자 하다가 또 뒤집어졌어요. 아이고야. 이병준 기자님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그게 그냥 이혜원이 뻔히 그냥 다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재명이 그런 인간이라는 거를. 뻔히 다 알고 있으면서 장관 자리 주니까 그 밑에 기어 들어갔다는 거를
본인이 그냥 인증해버린 거예요. 이게 얼마나 추합니까? 예? 아니 그게 다 기록에 남아있는데 이게 기록이 공개가 안 될 걸로 지금 예상을 했었나요? 하여튼 저는 정말 인간으로서 양심이 있으면은 이제라도 저는 사퇴를 하는 게 맞다. 예, 왜냐면 아니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이제 와서 뭐 그런 식으로 해명하대요. 뭐 그때는 그냥 당원으로서 정치 활동이었다. 당의 기조에 맞췄을 뿐이다. 그러면은 이 국민의힘에서도 정치를 했을 때 아무런 소신 없이 영혼이 없었던 예, 거예요? 뭐 자기 생각대로 한 게 없었다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이 정치해서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아이고. 장관을 해서 되겠어요? 아, 그 이재명 정부 들어가서도 그냥 이재명 기조에 맞춰서 시킨 대로 하고 까란 대로 까겠다는 거 아닙니까? 자리 따라간다고 자백을 한 거네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 사건 하나만으로 이혜훈은 낙마시켜야 된다. 이야. 아무런 소신이 없는 기회주의자라는 게 또 한 번 드러난 거예요. 아니 그 해명이 너무 저는 참 짜증스러운 게 뭐냐면 정치할 자격이 없다는 거를 스스로 자백한 겁니다. 그러면은 국민의힘에서 서초 같은 알짜배기 자리에 공천 받으려고 지금까지 대충 그냥 이재명 욕도 그냥 하기 싫은데 하고 그러니까. 당론이니까 대충 따라가고 지금도 이제 국민의힘은 자기가 봤을 때는 안 될 것 같고 국민의힘에서 자기는 네. 이재명 정권 들어섰으니까 나는 이제 이재명 하수인 역할 하면서 대충 자리 받겠다 이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네. 이게 대체 정무직 공직자로서 자격이 있는 겁니까? 이렇게 영혼 없이 일을 하겠다라고 정치를 하나요? 아니 이런 사람이 참 납득이 안 되고 이런 사람 데려가겠다라고 하는 것도 지금 제가 봤을 때 정상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저도 사실 말을 세게 하지만 네. 제가 이런 말 방송에서 하면은 방송국에서 되게 싫어할 것 같은데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 말이 아니라 이혜훈 이재명 정부의 장관 후보자가 했던 말인데 이재명은 패륜막말의 여성 협박 불륜남이다. 네. 아이고. 어쩜 이렇게 핵심과 요약만 똑꼭 집어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잘해주었는지. 네. 이거 이제 청문회 열리면 국민의힘 의원들이 물어보거든요. 네. 이현 후보자 아직도 이재명 대통령이 여성협박 불륜남 패륜막말남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하면 그걸 듣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 표정을 우리가 봐야 돼. 예. 저는 청문회에서 참 민주당 의원들이 곤란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거를 실드 쳐줘야 되나 까야 되나 뭔가 약간 자아분열이 오지 않을까. 그거를 실드 치면은 아마 그쪽 당원들 난리가 날 거예요. 근데 지금 네. 김어준이 좀 변심했대요. 그런 것 같아요. 김어준이 방송에서 자기가 원래는 이혜훈을 커버 쳐주려 했는데 이건 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발언을 하더라고요. 아, 최근에 김어준이 그 검찰청법 이제 정부안 두고 그렇죠. 이재명의 정부안을 또 막 세게 때렸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청래가 전당대회에서 이번에 이재명파한테 이겼잖아요. 맞아요. 최고위원 3명 뽑는데 2명이 정청래파, 1명이 이재명파였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김어준 정청래파가 좀 기세등등해서 이재명을 약간 알로 보고 너 어차피 호수아비 아니야라고 하는 그런 권력 다툼도 뒤에 깔려 있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지금 그 김어준 쪽이 어떻게 보면 사실상 그 정청래 배후에 있는 게 김어준이라고 다들 이제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이 명청 갈등이 실질적으로는 이재명과 김어준의 갈등이라고 볼 수 있는데 김어준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동안 좀 많이 숨겨왔죠. 예. 이재명 정부의 좀 기조에 맞추는 척을 해왔는데 해왔죠. 예. 이제 뭔가 승부처가 왔다고 좀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예, 왜냐면 실제로 이혜훈 이 지명 관련해서는 개딸들 사이에서도 이게 그 의견이 갈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혜훈 건으로 한번 이재명을 쳐보자. 예, 그렇게 딱 결심을 하고 요번에 본인이 직접 한번 이재명을 쳐보겠다는 그런 어떤 계산이 아닌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면 이제 지금 뭐 정청래 쪽이 벌써 지금 최고위원 선거도 이기지 않았습니까? 예, 제가 볼 때 점점 더 정청래와 김어준 쪽의 세가 강화되면서 이재명이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당을 완전히 장악을 해왔다면은 이재명이 점점 더 밀리는 형국으로 갈 수도 있다. 사실 이거는 왜냐면 김어준을 비롯한 이 스피커들이 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는데도 끝까지 밀어붙이면은 이게 정권이 수박 아니야? 안 그래도 지금 검찰개혁 때문에 정성호 장관 엄청 두들겨 맞고 있거든요. 그렇죠. 사실상 그 딴지일보 이런 데는 이재명한테 뭐라 그러냐면 야 그렇게 검찰이 좋으면 검찰한테 수사받다가 너도 감옥 가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네네.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지금 안 그래도 검찰개혁 가지고 휘청휘청 하는데 이혜훈 같은 사람들 고집을 한다? 김병기가 왜 날아갔습니까? 우리가 김병기에 대해서 어이 제명만 당한 게 아니라 아이 제명을 당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 다른 의혹들도 다 안고 갈 수 있는데 용이 난다는 게 오히려 아이러니하게도 뉴스타파 녹취록이었어요. 뭐라고 얘기가 나왔냐면 이재명이가라고 얘기하면서 막 뒷담화를 하는 녹취가 나온 거예요. 이게 이제 그 개딸들 사이에서는 용납이 안 됐던 겁니다. 어쨌거나 친명인 줄 알았더니 배신
배신자였어? 여기서 끝난 거예요. 근데 아마 이게 그런 감정을 건드리는 이게 또 문법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치명적일 것이다. 오히려 옹호하는 민주당 의원들이 개딸들의 공공의 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참 청문회 볼만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아무튼 저는 다른 거 별로 기대 안 하고요. 네. 뭐 부동산, 뭐 막말 폭로 많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냥 청문회에서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혜훈한테 아직도 폐륜 막말남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성 협박 불륜남 이거는 어감이 짝짝 달라붙어요. 아직도 여성 협박 불륜남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며 이혜훈이 그때는 제가 동의를 안 했는데 어쩔 수 없이 하면 그 모양이 국민들 보기에 어떻게 보이겠느냐. 저는 아유, 기왕 물어볼 거, 네. 이 불륜남이라고 하셨는데 이 불륜 상대가 누구를 얘기하는 누군가요? 맞아. 아니 역지사지로 우리가 맨날 그 김건희 여사 줄리고 무슨 뭐 윤석열 대통령 맨날 술만 먹고 이제 뭐 술주정뱅이다 그런 얘기하는 사람 데려와가지고 장관 시키겠다고 하면 말이 되냐? 거기 우리 국회의원들이 옹호를 한다? 저 너무 기가 막힙니다. 나 청문위원회였으면 나 진짜 잘 놀릴 자신이 있는데 진짜 정말 나는 그 질문할 때마다 네. 여러분 국회의원들이 청문회나 상임위에서 카메라 있으면 질문할 때마다 자기 마이크 잡고 네. 자기 지역을 말해요. 홍보하려고. 예를 들면 저 같으면 네 부산 수영구 장해찬입니다 하면서 말을 꼭 해요. 네. 그런데 나는 질문할 때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을 여성협박 불륜남이라고 말씀하셨던 이혜훈 후보자님 할 때마다 그렇죠. 10번이고 20번이고 할 때마다 누가 하나 좀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국민의힘 의원이. 좀 결기 있겠습니까? 그냥 매번 좀 야해. 뭐라고 하든 간에. 네. 그러니까. 그런 거 딱 지금 상상하니까 장해창 부원장님이랑 박미영 대변인이 빨리 좀 국회에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젊은 파이터가 많이 필요합니다. 빨리 들어가. 그런 거 딱 그런 이슈 하나만으로 사실 지지율이 출렁거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그런 걸 하면 재밌잖아요. 뉴스에서 이게 짤방이 안 터질 수가 없잖아요. 어그로가 끌리니까. 네. 정치는 어그로예요. 맞아요. 그 구구절절 법적으로 얘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것 가지고는 정치를 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대중 설득의 영역에서는 이런 게 정말 직방이다. 아무튼 이혜원 청문회 엄청 기대된다는 말을 하면서 저희 일요일 특별 인터뷰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이병준 기자님 시청자들께 주말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하여튼 뭐 저희 멸콩 TV 그리고 저희 출연진들도 항상 응원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제 거의 이제 고지에 다다른 것 같아요. 한동훈 제명만 이제 완료하면은 그때부터 어떻게 보면 이제 끝이 아니고 또 다른 시작일 수 있습니다. 지방선거 이기기 위한. 네, 또. 지방선거도 네. 이겨야 되고 뭐 한동훈뿐만 아니라 지금 위장업파들 또 청소해야 될 사람들 많잖아요. 그리고 한동훈도 제명으로 끝내서는 안 돼요. 무조건 감옥까지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의 어떤 위대한 여정이 이제 막 시작됐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저희가 오늘 웃으면서 방송을 하긴 했지만 저희가 참 웃음기를 갖기 힘든 국면들이에요. 네. 김 대통령에 대해서도 이제 여러 선고들도 있었고 그리고 네. 장덕 대표 무엇보다도 지금 로텐도홀에서 계속 또 단식 국면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번 이 국면에서 이겨내지 못하면 또 민주당만 자기들 마음대로 법 만들고 여당이 야당 탄압하는 특검 만들고 야당은 여당한테 찍소리 못하고 전대수 같은 이 통일교 연루자들에 대해서 진상규명도 못하는 그런 정말 약소한 당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이 우리 당을 위해서 투쟁하고 있는 장덕 대표와 우리 지도부 많이 응원해 주시기를 정말 부탁드리겠고요. 이 한동훈에 대한 정리를 시작으로 해서 우리 이병규 기자 얘기를 했던 것처럼 이 지방선거 국면에서 철저하게 우리가 단일 대우로 뭉쳐서 승리를 해야 된다. 그 가장 중요한 기로가 지금 이번 주와 다음 주에 펼쳐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장동혁 대표의 당 대표실로, 의원실 아니고요. 국회 본관에 있는 국민의힘 당 대표실로 꽃바구니 보내주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네. 아무튼 우리의 관심과 응원이 지금 장동혁 대표를 버티게 하는 힘이 아닐까 싶습니다. 일요일도 변함없이 계속된 멸콩TV 많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월화수목금토일 쉬지 않고 매일매일 365일 오후 5시 반은 멸콩TV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환신골드에서 신년 기념으로 2+1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50년 전통의 신화제약이 개발한 27가지 한약재로 발효한 환신골드, 면역 강화, 혈액순환, 피로회복, 기억력 개선, 항산화 도움을 주는 식약청이 인정한 건강기능식품, 특히 밤에 자다가 화장실 자주 가시는 분들에게 아주 좋다고 하네요. 멸콩TV에서는 환신골드 2+1 구매 고객에게 구국의 지도자 박정희 대통령님께서 57년 전 국가 발전을 위해 직접 집필하신 전집 6권을 새롭게 편집한 박정희 전집을
무료로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2+1과 박정희 대통령님 전집을 함께 받을 수 있는 기회 놓치지 마세요. 상담 전화 010-9699-1144로 부탁드립니다.